2달 버틴 뒤 던진 사표,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선보였던 총선 하플, 오늘은 어떤 분들이 총선 하플에 선정됐을지 만나보시죠. 자,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그리고 차명진 전 의원, 그리고 유승민 의원, 이 세 명이 오늘의 총선 하플입니다. 먼저 최강욱 비서관이 사의를 냈는데 검찰에 기소되고도 2달간 버텼습니다. 이른바 조국 전 장관 자녀들에게 가짜 인턴 증명서를 떼줬다라는 입시 비리에 가담했다라는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버티고 버티다가 왜 이제서야 사표를 냈을까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은요,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촛불 시민의 명령을 거스리는 세력, 준동을 좌시할 수 없다 라며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요, 비례에 출마하는 공직자들이 사퇴하는 시한이었다. 공교롭게요. 2017년 10월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줬다는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고요. 기소 후에 무려 53일간 자리를 유지하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첫 공판은 총선 후인 다음 달 21일 비례연합정당,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출마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민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만일 비례대표로 나간다면 그건 정말 부적절한 행위고요. 그러니까 일단 뭐 표창장 기소 이런 것도 있지만 이분이 공직기강 비서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보도를 보면 이 라임 사태 때 이제 청와대 행정관이 뭐 좀 라임 사태 관계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행정관을 갖다 이제 좀 감시해야 될 그러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으로서 그것도 좀 책임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그리고 조국 표창장 그것 때문에 이제 기소를 당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 이유가 어쨌든 간에 좀 약간 좀 국민들한테는 좀 송구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사퇴의 변에 그런 얘기를 좀 했었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런 부족한 점이 많았다. 이래서 사퇴한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페이스북 출사표 페이스북 보니까 완전히 뭐 출사표 전쟁 나가는 출사표 같고, 그러니까 저분이 보기엔 저 같은 사람도 이 촛불 명령을 거스르는 이 준동하는 세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만약 이분이 진짜 국회의원이 된다면 뭐 재판도 안 받고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 같은 것도 이용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치를 이용해도 되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기소됐던 피의자 신분이 김광선 변호사님, 네.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무려 53일 기소된 이후에 버틴 것도 논란거리고 비례대표를 위해서 공직자가 사퇴하는 시한의 마지막 날에 공교롭게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게 비례대표로 나오는 건 아니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또 논란이 일고 있어요. 저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그래요? 저 문구를 한번 보면요. 문정부의 성공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공직기관 비서 만약에 본인이 선거 나가지 않으려고 하면 공직기관 비서 계속 하면서 대통령을 보좌해서 청와대에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결국은 이제 대통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만뒀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거기에 우리 CG에 있는 것처럼 촛불 시민 혁명을 거스르는 세력의 준동을 좌시할 수 없다. 예. 이건 이제 정치를 참여하겠다. 저는 그런 취지로 익혀 들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사의를 표명한 것도 비례대표 나갈 수 있는 시한 딱 맞춰서 나왔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관심은 뭐 비례연합정당으로 갈 건지 아니면 이제 정봉주 전 의원하고 손혜원 의원이 창당한 열린민주 맞죠? 열린민주당으로 갈 건지 그것만 좀 남아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저는 참 이번 선거가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굉장히 민주당에 보면 청와대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공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친문 공천이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조 전 장관을 굉장히 수호했던 분들. 조국 수호. 네, 이제 그런 분들이 사실은 요소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에 공천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물론, 뭐 그 지역구 자체가 민주당 색채가 굉장히 강하고 또, 조 전 장관을 지키려는 그러한 표가 좀 많이 있는 곳인 경우에는 당선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런 분들에 대한 평가,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걸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두 가지를 보면요. 두 가지. 김광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국이라는 키워드. 조국, 또 조국. 예, 코로나 초기 때만 해도 이제 전반적으로 좀 여권이 조심조심하는 분위기였어요. 뭐 추미애 장관도 계속 지적받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심하는 분위기였는데 공천 말미가 되면 이게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커지는 게 있는데 열린민주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국 전 장관 이야기, 수호 이야기가 나오고 또 뭐 예컨대 그것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많은 김남국 변호사는 전략 공천이 되고 뭐 금태섭 의원이 이제 경선에 탈락을 떨어지고. 하고 그리고 최강욱 비서관이 사표를 냈으니까 변호사겠죠. 예. 최강욱 전 비서관이 만약에 실제로 또 이렇게 비례로 나선다면은 조국 이야기가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코로나가 그럼요. 오히려 또 뒤로 가니까 이게 나오는 건데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민주당이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갈 때 지지층들이 더 결집을 오히려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손해볼 거 없다. 이쪽 저쪽 다 뭉치는 식으로 한다면 그게 저는 조금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현직 청와대 비서관이 사표 내고 바로 비례 출마한다면은 그거는 사람들은 청와대에 뭔가 허용이 있다고밖에는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시키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이제 허용한 거 아니냐. 오케이 한 거다, 청와대가. 네. 그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겠네요. 예, 물론 이 최강욱 비서관 같은 경우가 비례대표에 출마한다 안 한다 여부는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된 건 아직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